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안 돼. AI 모델 서버가 마비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봤는데도 안 돼. 클라우드 연결도 끊어졌어. 네트워크 전체가 먹통이야. 외부 해킹인가? 아니면 내부 시스템 오류인가? 존슨 부장은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당황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업이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나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바로 14살 한국인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 위치한 테크이노베이션. 이곳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이죠. 직원 수만 명이 일하는 이 거대한 회사의 1층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개 홍보관이 있었어요. 미래 기술 체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최신 컴퓨터들과 VR 기기, 그리고 회사의 AI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미래 기술을 구경하고 갔어요. 대부분은 셀카를 찍고 간단한 AI 체험을 해본 후 기념품을 사들고 나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14살 한국인 소년 김민수였어요. 겨울 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미국 서부 여행을 온 민수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게임이나 VR 체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홍보관 구석에 마련된 개발자용 컴퓨터 앞에 앉아 두꺼운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만화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민수는 혼자서 코딩 책을 읽고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파이썬, 자바,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차례로 마스터해 나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공부 영역을 더욱 넓혀갔어요.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까지 최신 IT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흡수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대학 수준의 전문 서적들을 독파했고 온라인 강의도 꾸준히 수강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민수야, 너무 집에서 컴퓨터만 하지 말고 밖에서 친구들과도 놀아야지. 내 나이에는 축구 같은 활동적인 놀이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이런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볼 때의 그 짜릿함을 모르실 거예요. 코드가 제대로 돌아갈 때마다 너무 신나거든요. 민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결국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답변은 진심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민수는 최신 AI 논문을 읽고 직접 코드를 짜보는 것이 더 즐거웠거든요. 특히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같은 첨단 기술을 공부할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도 민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책으로만 보던 실리콘밸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업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거쳐 오늘은 테크이노베이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홍보관의 컴퓨터로 최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실습해보고 있었어요. 테크이노베이션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신 엔비디아 GPU와 수십 기가바이트의 램, 그리고 최첨단 소프트웨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민수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와, 이런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을 돌릴 수 있다니. 민수는 감탄하며 자신이 평소에 공부했던 신경망 모델들을 직접 구현해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컴퓨터 성능 때문에 제대로 돌려볼 수 없었던 복잡한 모델들도 이곳에서는 순식간에 실행되었어요. 홍보관 직원인 제시카는 민수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화려한 VR 체험이나 로봇 시연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이 한국인 소녀는 구석의 개발용 컴퓨터에서 몇 시간째 진지하게 코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무슨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호기심에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평소에 공부하던 딥러닝 모델을 여기서 실제로 돌려보고 있어요. 이런 좋은 컴퓨터를 써볼 기회가 없어서요. 제시카는 깜짝 놀랐어요. 14살 아이가 딥러닝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화면에 표시된 복잡한 코드들을 보니 이 아이가 정말로 고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 갑자기 홍보관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복도에서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코딩에 집중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는 호기심이 생겨서 코딩을 멈추고 조용히 홍보관 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복도 건너편에 있는 IT 관제실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IT 부장을 비롯해 여러 엔지니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이때 데이비드 리 CTO가 급하게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존슨,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원인을 파악 중인데. 존슨 부장의 답변에 데이비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복구 가능한 수준이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마비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존슨 부장의 말에 데이비드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곧이어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스미스도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중으로 AI 모델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 이 상태로 어떡해?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당일 발표될 예정이던 혁신적인 AI 서비스 데모가 완전히 불가능해졌고 주요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도 위험해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회사의 핵심 AI 기술이 담긴 서버까지 마비되어 기술 유출 위험까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아직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지. 임원들의 대화를 들으니 정말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홍보관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을 다시 살펴봤어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이상했어요. CPU 사용률이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메모리 사용량도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상하다. 민수는 터미널을 열고 시스템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프로세스 목록을 보니 평소에 없던 수상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이름들도 일반적인 시스템 프로그램과는 달랐어요. 민수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스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열린 포트들을 살펴보니 외부 IP 주소와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연결들을 발견했어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 외부 IP들은 중국 지역의 서버들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민수가 중얼거리며 더 깊이 분석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평소 공부한 보안 관련 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APT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로그 파일들을 확인해 봤어요. 시스템 로그를 보니 며칠 전부터 이상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부장은 외부 보안업체에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목요일 오후라 대부분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빨라야 내일 오전에나 전문가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로버트 CEO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경쟁사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루를 더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 FBI 사이버 수사대는 연락해봤지만 그쪽도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임원들의 답답함이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민수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14살 아이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홍보관에서 나와서 복도 건너편 관제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관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존슨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내가 놀 곳이 아니야. 홍보관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 지금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기 홍보관 컴퓨터에서 이상한 프로세스들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이건 AI 모델을 노린 표적형 공격이 아닐까요? 민수의 말에 존슨 부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애가 뭘 안다고. 지금이 장난할 상황인 줄 아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지만 데이비드 CTO는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잠깐 얘가 뭘 발견했다는 거지? 데이비드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해봐. 자세히. 데이비드의 진지한 태도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홍보관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메모리 할당 패턴이 평소와 달라요. 특히 GPU 사용률을 보면 누군가 저희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일반적인 랜섬웨어라면 파일들이 암호화되면서 확장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대신 AI 모델의 가중치 파일들이 외부로 전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면 존슨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무슨 AI를 안다고. 게임이나 하던 애가 무슨 해킹을 알겠어. 하지만 데이비드는 민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결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계속 말해봐. 민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누군가 저희 AI 연구팀의 내부 네트워크에 몰래 침입해서 백도어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백도어를 통해 저희의 핵심 AI 기술을 빼가고 있는 거죠. 로버트 CEO가 데이비드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저 꼬마의 말을 믿는 거야? CEO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CEO님,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내용들이 모두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눈을 보세요.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홍보관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존슨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존슨, 일단 이 아이가 하는 걸 지켜보자.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존슨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CEO와 CTO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홍보관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뒤따라온 데이비드와 몇몇 엔지니어들이 민수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터미널을 열고 본격적인 시스템 분석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프로세스들은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프로세스 이름도 이상하고 메모리 사용 패턴도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네트워크 모니터를 보면 민수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AI 모델의 핵심 파라미터들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전송량을 보세요. 초당 몇 메가바이트씩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의 설명이 이어지자 엔지니어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모두 타당했고 무엇보다 이런 세밀한 분석을 14살 아이가 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이 악성 프로세스들을 종료시켜야 해요. 하지만 함부로 끄면 시스템이 더 손상될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민수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무수히 읽었던 보안 서적들과 AI 논문들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복잡한 코드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그동안 마비되었던 시스템들이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우리가 몇 시간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로 풀고 있어.
다른 엔지니어도 감탄했어요. 저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경력 있는 보안 전문가도 쉽게 할 수 없는데. 민수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복구해 나갔습니다. 네트워크 추적을 시작할게요. 민수가 조용히 말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어요. 해커가 어떤 경로로 회사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민수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데이비드는 민수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포렌식 전문가처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찾았어요. 민수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화면으로 집중했어요. 해커가 사용한 침입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개발팀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와서 민수가 마우스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포트를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 서버로 확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기술을 실시간으로 복사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장 중요한 핵심 모델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분석이 계속되자 관제실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이 퍼져서 14살 한국인 소년이 회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민수의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스템 복구와 동시에 보안 패치도 진행할게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오후 6시 민수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그 순간 홍보관 컴퓨터 화면에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민수의 조용한 선언과 함께 4시간 넘게 지속되었던 악몽이 끝났어요. 하지만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 강화 작업도 해야 해요. 같은 방식의 공격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민수는 발견한 모든 취약점들을 체계적으로 패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 보안을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해커의 정체까지 추적해낸 것이었어요. 이 공격은 중국의 경쟁사에서 시도한 것 같습니다. IP 추적 결과와 사용된 기법들을 분석해보니. 하지만 민수의 분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부 해커가 이렇게 정교하게 내부 시스템을 뚫기에는 너무 많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접근 경로는. 민수가 잠시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침입 경로입니다. 이 백도어가 설치된 시점을 보면 민수가 로그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주 전에 내부 직원 계정으로 접근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만들어놨네요. 데이비드 CTO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뜻인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해커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는 더욱 집중해서 내부 네트워크 접속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격이 시작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누군가 내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도 누군가 저희가 복구 작업을 하는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으로 말이죠. 민수가 화면에 떠오른 사용자 아이디를 가리켰습니다. M. 존슨이라는 계정이었어요. 순간 홍보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이클 존슨 IT 부장에게 향했어요. 존슨 부장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존슨 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민수는 이미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계정 해킹이라면 다른 패턴이 나타나야 해요. 하지만 이 접속 기록들을 보면 민수가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접속이 존슨 부장님의 평소 업무 패턴과 일치해요. 접속 시간, 사용하는 명령어, 심지어 타이핑 속도까지 말이죠. 민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3주 전 존슨 부장님 계정으로 중국 IP 주소와 암호화된 통신을 시작한 기록이 있어요. 이때부터 내부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 암호화 키를 보세요. 이건 존슨 부장님만 알 수 있는 개인 보안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부 해커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존슨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14살 소년의 정교한 분석 앞에서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존슨 부장, 설명해보세요. 데이비드 CTO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보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존슨 부장이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홍보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의 IT 보안을 담당하는 부장이 직접 배신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로버트 CEO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슨 부장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쟁사에서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제 아이들 학비 때문에, 아내가 병원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데이비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5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내부 정보만 넘겨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전면적인 공격이 될 줄은. 존슨 부장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존슨 부장님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중국 해커들이 저희 시스템의 모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로버트 CEO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당장 보안팀을 불러. 존슨 부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뢰, 그리고 동료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상세한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14살 소년이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부 배신자까지 모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몇 시간 만에 해낸 것이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자 홍보관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한국인 소년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로버트 CEO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 내가 구해준 건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야.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구해준 거야. CEO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써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민수의 겸손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이 소년에게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CTO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우리 회사로 오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가 최고의 조건으로 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며칠 후 로버트 CEO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저희 회사를 구해준 한국인 소년 김민수 군에게 특별 장학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큰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나이나 국적, 배경에 관계없이 진정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수 군이 저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천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선언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회사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겠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14살 한국인 소년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테크 이노베이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소년의 용기가 만든 작은 파문이 결국 거대한 물결이 되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어요.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아들을 바라보며 새삼 대견해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알게 되었어.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렴.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정말로 테크 이노베이션의 특별 인턴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회사의 정식 멤버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는 자신보다 훨씬 많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소년이 거대한 기업을 구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학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무엇보다 나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